네, 반갑습니다. 장교수의 뇌교육 TV. 오늘 주제는 똑똑한 뇌, 좋은 뇌. 어느 뇌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이 시청하시는 혹시 부모님들 똑똑한 뇌, 좋은 뇌 중에서 20세기의 상징은 똑똑한 뇌였습니다. 지덕체였으니까요. 덕이 중요하면 알면서도 지력을 내세웠죠. 모두가 똑똑한 뇌 기능을 쓰기를 원했고, 인성은 상대적으로 대한교육 이렇게 이제 좀 취급을 받았고, 착한 아이를 원하지만 그래도 똑똑한 아이가 먼저였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좋은 뇌를 원합니다.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왜 좋은 뇌냐? 홀로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협업을 해야 되고 프로젝트 방식으로 변화를 했고 함께 가져가는 일들이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로 갈수록 검색을 하는 정보의 형태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협업 구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혼자 이제 잘난 사람이 일을 잘 해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아이를 영재라고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간혹 그 석학들은 오늘날 인류 문명의 위기를 만든 것은 어릴 때 영재라고 불렸던 아이들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서 최근에는 사회적 영재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자, 이 좋은 뇌의 그 좀 예를 단어를 인성영재 이런 단어를 가지고 표방한 그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이런 학교도 우리나라 최초의 고교 완전 자유학년제 학교인데요. 인성영재라는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성이라는 단어, 퍼스널리티, 캐릭터 이런 단어도 쓰고요. 최근에는 이제 attitude, 태도라는 것이 좀 아주 뭐죠? 이 예전에 그 군인들 막 이랬던 방송에서 너 인성이 이렇게 해야지 인성이란 단어를 attitude라고 합니다. 너 태도가 뭐야? 저 사람 참 태도가 괜찮은데 저 친구 참 마음가짐이 좋아. 태도가 발라라고 할 때 이 태도란 건 뭘까요? 우리가 인성 얘기할 때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독특한 심리, 행동, 양식, 전인적 특성, 인간의 본성, 성격, 인격, 성품 이런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재된 몸과 마음의 양식, 그 어우러짐, 그것들이 밖으로 어느 순간 의식,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태도입니다. 저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 양식이 드러나는 거죠. 곧 외적인 지표라기보다는 내적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세기는 보이는 지표에 집중했던 시기죠. IQ, 학습의 결과, 어떤 자격증, 어떤 성취,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을 좀 평가를 했다면 지금은 많은 기업에 계신 분들 또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한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을 평가할 때 그 능력은 드러나는 거고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많은 내적 요소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을 겪어보면 알죠. 일을 시켜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기존에는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회 모든 평가 체계가 이전의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흐름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런 인간의 외적 역량이 아니라 이제는 내적 역량이다. 뇌교육이 지향하는 초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대표적인 친구들이죠. BTS. 제가 BTS 그
대학으로 불리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저도 BTS 그 노래도 많이 듣게 되고 앨범도 사기도 했고요. 가사에도 또 눈길이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 Love Myself 가사에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네,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네,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흐름을 얘기한 것도 굉장히 눈길이 많이 갔고요.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네,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건학 이념도 홍익인간인데요. 홍익이란 건 남에 대한 게 먼저가 아니라 나에 대한 게 먼저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먼저고 그것이 차오르고 차오르고 차올라서 이렇게 넘쳐나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고 네,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네,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 참 앞뒤가 맞지 않고요. 그러지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뭔가가 네, 또 있는 거예요. 네, 온전한 남에 대한 그 사랑이 되려면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네,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충만하지 않은 채 다른 쪽으로 시선이 돌아가면 그 간극이 생기겠죠. 그 간극이 언젠가는 네, 문제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BTS에 대한 이것을 멤버들을 네, 어떻게 성장을 해왔을까요? 왜 인성 영재에 좀 그 약간 샘플로 제시를 드리고자 하냐면 이 친구들이 그 선한 영향력 뭐 이런 거 얘기도 많이 하죠. 또 아미들이 그런 또 액션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의 이제 학부모님들이 특히 K-팝 자녀들이 K-팝 팬이 되면 굉장히 또 좋아한다고 많이 해요. 특히 BTS는 초등학생 권장 도서 목록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이 해리포터 시리즈 출판한 출판사 여기서 최근 이걸 대형 출판사에서 정기적으로 초등학생 권장 도서를 보내는데 여기에 BTS도 포함이 됐다고 해요. BTS가 남다른 이유, 이 방시혁 대표가 이 초기에 멤버들을 뽑고 훈련시킨 과정에서도 눈길이 가는데요. 재능을 첫 번째로 꼽지 않았다. 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 헌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잘났어도 탈락을 시켰다. 네, BTS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방시혁 대표가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정말로 독하게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었다. 네, 때로는 그 시점에서 다르게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방시혁 대표가 이 멤버들을 눈여겨보았던 거에서는 바로 이 내적 요소에 네, 집중을 했던 것이 저는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 이 BTS에 대한 인사이트, 여기 책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더 눈길이 갔는데요. 요소, 인재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요소를 보통은 얘기하죠. 신체적인 요소, 기량적인 요소, 인성적 요소. 네, 보통은 많은 시간 동안 그 아이돌들 연습생과 이런 기획사에서 훈련을 뽑을 때 뭘 봤을까요? 신체적 요소, 비주얼, 뭐 기럭지, 뭐 바디, 피지컬 바디에 대한 걸 많이 봤겠죠. 그것이 신체적인 요소이고요. 기량적 요소는 네, 아이의 특출난 기량을 봤을 겁니다. 네. 그런데 방시혁 대표는 이 세 번째 요소인 인성적 요소에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 인성적 요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20세기의 인성하면 도덕심을 얘기했죠. 21세기 인성은 도덕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정서와 창의성의 상관관계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이 인성의 요소는 이제 확장이 되어서 이런 요인들을 다 갖고 있죠. 도덕심이 아니라 끈기, 열정, 성실, 뭐 배려, 자율, 협동, 근성. 특히 여기는 근성, 자율 이것이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오늘날의 많은 과학과 학문의 연구에 의하면 지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력으로, 학습으로 인간이 변하지 않죠. 그런 거 지금 연령대가 한 40대 이상인 분들은 알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또 각자가 살아오신 시간의 진정한 변화는 학습으로 변화한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가요? 네. 그러면 학습의 기제가 충만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성장의 폭이 높지 않습니까? 학습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는 있으나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룬 사람들이 꼭 학습이라는 것으로 그 역량이 펼쳐졌다고 볼 수는 없죠.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껏 밖으로 드러난 지표에 집중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떠받치고 있었던 이 내적인 역량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지금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인성적 요소가 왜 중요하냐면 신체적 요소는 아주 단기적으로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표피적인 그 감각이죠. 아주 비주얼하고 아주 뭔가 매력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기량적 요소도 역시 능력을 보이니까요. 현 시점에서 능력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흘러도 오늘날 BTS들이 이렇게 많은 지구촌의 감성 충격을 주고 있는 이유가 신체적 요소와 기량적 요소가 많이 충만했다면 과연 지금 같은 이런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것이 전파가 되어서 아미들이 또 행하고 있는 또 다른 나비 효과를 기대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인성적 요소가 중요한 이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것이 증폭되어질 수 있는 원천적인 역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이런 여러 가지에 휘말리지 않고 세찬 거센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원천적 에너지 그리고 태도로 드러나는 지금은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 SNS, 소셜미디어 사회에서는요. 투명성이 너무나 중요하죠. 투명성이 기량과 신체적 요소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것이 드러나기 마련이 아닙니까? 드러나는 사회, 투명화된 사회에서는 인성적 요소가 갖고 있는 것이 태도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태도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 친구가 성실한지, 열정이 있는지, 반짝 스타인지, 끈기가 있는지, 도덕적인 어떤 관념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함께 하려고 하는지, 협동심이 있는지, 여러 시간과 이런 공간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 진화를 하는지, BTS가 초기보다 지금까지의 시간의 전후를 보면 많은 기량들이 진화가 되었다고 평가를 많이 하죠. 그 진화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음악에 대한 헌신과 열정, 인성적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책임감이라는 요소를 갖게 되면요. 보통의 경우에 그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면 그 책임감이라는 게 커지면 사명감, 그리고 또 소명의식이라는 걸로 진화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그런 의식을 느낄 것 같아요. 어떤 사명감을 갖는 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뭐 이런 것도 가질 수 있고요. 이제는 지구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좀 더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고 그만한 책임감도 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의 또 원천이 바로 이 인성적 요소겠죠.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 똑똑한 뇌가 아니라 좋은 뇌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 뇌의 특별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드러난 지표가 아니라 안의 지표, 리더십, 컨피던스, 자신감, 열정, 의사결정, 지혜, 긍정심리, 회복 탄력성, 뭐 여러 가지 것들,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던 이것이 이제는 네, 수면 위의 것들을 네, 뒤흔드는 핵심 역량이란 걸. 그래서 인간은 변화를 겪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고등 생명체인데 그 핵심은 바로 네,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인간 고유 역량의 개발. 네, 그것이 지금 주목받는 시대이고 이제는 네, 똑똑한 뇌가 아니라 좋은 뇌. 그래서 인성 영재라는 단어에 또 한번 주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장 교수의 뇌교육 TV는 20세기 영재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네, 인성 영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